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브라인 슈림프 부화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라인 슈림프 전용 부화기는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렇게 사각통을 이용해서 브라인 슈림프를 부화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화는 잘 됩니다. 이렇게 부화도 잘 되고 또 가성비 또한 훌륭하니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각통은 큰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구석이나 바닥에 브라인 슈림프가 몰려있어 회전하지 않고 부화가 되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런 사각통 말고 아래가 뾰족한 콜라병을 추천했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저희 딸내미가 사준 제품이 바로 이 지스 알테미아 블렌더 ZH-2000입니다. 박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대용량의 브라인 슈림프를 부화시킬 수 있게 2리터의 용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사각 거치대, 본체, 뚜껑, 온도계, 스포이드, 미세 조절기, 내부 에어라인, 니들밸브, 그리고 에어 디퓨저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온도계를 고정할 수 있는 오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체 하단에 니들밸브를 결합해줘야 합니다. 나사선에 맞추어 돌려주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사선이 처음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저도 수차례 실패한 끝에 겨우 들어가더군요. 이런 식으로 살짝만 들어가면 안 되고 끝까지 돌려서 구멍을 막아야만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잘 들어가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각 거치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온도계를 장착하기 위해 온도계에 오링을 씌워줘야 하는데 저는 오링이 없는 관계로 집에 돌아다니는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 뚜껑 홈에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 가운데 구멍에는 히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히터를 이런 식으로 끼우면 안 들어가는군요. 히터의 굵기가 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량인가해서 아무리 억지로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군요. 그럼 어디 다른 히터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이 제품은 한 번에 쏙 하고 들어가네요. 10년 물생활 동안 히터마다 굵기가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히터에 따라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게 있으니 이건 굵기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뚜껑 안쪽에 이렇게 내부 에어라인을 끼우고 그 끝에 이렇게 에어 디퓨저를 끼워주면 되는데 이걸 이대로 끼우면 길이가 길어서 뚜껑이 닫히질 않습니다. 조금 잘라내서 사이즈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충 조립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 바로 브라인을 부화해 보겠습니다. 본체에 물을 2리터 넣고 용량에 맞추어 소금을 투입하고 부화할 만큼의 브라인 슈림프 에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에그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뿌려 에그들이 빨리 가라앉게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온도계와 히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에어라인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내부 에어라인을 이용할 경우 회전이 잘 안된다는 평들이 있어서 저는 내부 에어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단에 있는 출수라인 쪽에 에어라인을 연결하고 아래에서 공기를 넣어서 아래쪽부터 공기가 순환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회전율이 좋아져서 뭉치지 않고 텀블링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니들밸브를 돌려가면서 적당하게 공기가 나오게 조절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약하게 공기가 나오게 하면 나중에 여기에 에그 껍질이 끼어서 입구가 막히게 되어 간혹 에어가 안 나오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를 많이 열어서 힘차게 나오게 해야 막히지 않습니다.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24시간을 텀블링 해줘야 브라인 슈림프가 부화가 됩니다. 자,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겉에서 보는 색으로는 부화가 된 건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힘들군요. 아래 출수구 쪽을 봐도 알들이 뭉쳐있지 않고 모두 회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니들밸브를 조절해서 에어 공급을 멈춰보겠습니다. 가까이 확대해보니 부화된 브라인 슈림프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화가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껍질인지는 모르지만 알갱이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에어를 끄고 한참을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브라인 껍질들이 아래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원래 껍질이 더 가볍기 때문에 껍질은 떠오르는 게 정상이지만 이 브라인은 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까지도 무거워서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일부 가벼운 껍질은 위에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것도 있는데 가라앉아 있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여기 아래에 껍질이 안 모였으면 출수구 쪽으로 브라인을 뺄 수가 있을 텐데 철분 코팅된 제품으로는 출수구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서 걸러줘야 하겠습니다. 화장실로 이동해서 자석봉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껍질을 제거해 내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껍질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반복해서 거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가라앉은 게 있어서 저는 사각통으로 이동해서 분리 작업을 더 진행했습니다. 껍질이 분리된 브라인 쉬림프는 브라인 쉬림프 거름망을 이용해서 브라인만 걸러내고 물을 버려줍니다. 걸러낸 브라인은 소금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금을 제거하기 위해 수돗물로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소금만 제거합니다. 그리고 포함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브라인만 걸러내 캡슐에 따로 보관합니다. 화면에 잘 안 잡혀서 캡슐 작업은 저번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잘 부화되고 걸렸으니 이번에는 구피에게 직접 급여해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먹방의 주인공은 HB 로즈 구피입니다. 이렇게 갓 부화된 브라인을 급여하면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스 알테미아 블렌더에 대해 리뷰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전용 부화기이기 때문에 히터나 온도계 등을 거치하기 쉽고 하단의 출수구 쪽에 에어를 공급하면 알들이 뭉치지 않고 회전을 잘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전용 거치대와 손잡이가 있어서 거치하기가 편리합니다. 다음은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가격이 너무 비싼 게 흠입니다. 물론 제품 만듦새나 부품들의 단가를 생각하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 활용도 측면에서는 전용 블렌더를 이용하나 콜라병으로 자작하나 부화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나 지불하고 꼭 이게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디자인된 내부 에어라인으로 부화를 했을 때는 알들이 제대로 텀블링 되지 않아 그 기능 또한 상실되었습니다. 또 하단의 출수구 쪽으로 브라인을 배출하는 게 정석이지만 저처럼 철분 코팅된 알을 사용할 경우는 이것 또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하단에 에어를 공급할 경우 소음이 너무 크고 본체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 또한 생기게 됩니다. 이건 밸브를 적당히 조절하면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어량이 작으면 밸브에 알이 끼이게 되어 에어가 나오지 않으니 적당한 에어량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제게 이걸 추천하겠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저는 쉽게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걸 선물을 주고 써보라고 한다면 그건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과 장점들이 있으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해주세요.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세요.